내 사주 속의 강약을 알면은, 그러면 그 강약에 비해서 강한 사주는 극받아야 되고, 그죠? 약한 사주는 생받아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받을 때 극받고 생받을 때 생받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상생상극론은 요게 다예요, 사실은. 생은 생받아주는 거고. 자, 우리가 오르막 올라가는데 내가 네 아까를 밀어주면 어떨까요? 생이잖아요. 생해주는 거잖아. 생해주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기운 빠지잖아. 나도 기운이 빠지잖아요. 요 논리가 있어. 엄마가 자식을 생한다는 요 낳는다는 얘기거든. 요 하나의 관계는 목생화하지만 화도 토를 생하잖아요. 화생토, 토생금하잖아요. 요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엄마와 자식과이라 원래. 내가 목에서 화를 낳는다. 화는 목을 지나서 화로 가는 거다.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을 이제 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해놓고 나니 내 기운도 빠지더라. 엄마가 아이를 놓고 나면 기운 빠지잖아. 그걸 한 맥락으로 내 사주 속에서는 빠진다. 자, 목은 목생화 하는데 목이 많을 때는 목생화 하니까 기운이 조금 빠지죠. 기운이 조금 다운되고, 그죠? 다운된다. 그러나 화는 살아나죠. 그런데 내가 이 적을 때는, 양이 적을 때는 목생화하면 어떻습니까? 이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래, 이 목기에 대해서 많을 때는 생해주면 생하는 양도 많아지고, 적을 때는 힘신 놈이 미는 거하고 힘없는 놈 미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미는 거하고 어린아들이 밀어주는 거하고 다르잖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힘 적은 사람이 밀어줘봐야 큰 힘을 못 받지만 난 또 힘 빠지잖아요. 이게 어떤 논리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내한테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돈벌이 하는 과정에 있는 일에 해당되는 건지, 그걸과 학문에 속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재물에 뜻하는 건지, 그 다음에 명예에 속하는지, 어디에 속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런 현상을 띠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사주 8글자 속에 오행으로 나눴을 때. 그래서 사주에 천간 10개와 지지 12개가 사주 8글자를 만드는데, 그걸 오행으로 나누어 보니, 그죠? 오행으로 나누어 보니 어느 게 많고 어느 게 적고가 기운의 이 강도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나타나면 이러한 현상 쪽으로 우리가 사주를 풀어본 거예요. 풀어보면 이제 나타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가 자신의 신강할 수도 있고 신약할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관계들까지. 또 하나는 요것이 이제 강한데, 생 받는 사람이 주고받으면 1대1일 때 적당할 때가 가장 좋다는 얘기죠. 생 받는 사람이 만약에 나도 억수로 많은데 나도 안 줘도 되는데, 막말로 난 내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넉넉한데 안 줘도 되는데, 그런데 이 많다고 지가 또 확 주네. 그럼 나는 왜 합니까? 넘치죠.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주는 중화, 중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치면 좋지 않다. 넘친다는 것은 오히려 넘어서 나를 해코지하게 한다는 거죠. 내 사주 속에서 많으면, 그 많으면 반드시 상생하는 것과 상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토를 극하면 내 기운도 빠지거든요. 야도 억제되면서 나도 기운도 빠진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생은 지건은 좋아지면서 나는 기운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 생한다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놓고 나면 기운이 빠진 거와 마찬가지다.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내가의 그 짐을 오르막에 밀어주는 사람도 나는 생해줬지만 나도 힘 빠진다는 얘기죠. 이 생의 논리가. 그건 내가 억제를 시키지만 나도 힘 빠진다. 극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극도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로서 상생과 상극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좀 더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 만약에 수기가 내게 많다. 수기다자, 그죠?
수기가 많다. 그럼 수기가 많으면은 수기를 억눌러주는 토가 있으면은 토곡수 하니까 좋죠. 물을 조절해 주잖아. 해주니까 좋은 거고. 또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을 뚫어서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잖아. 소통. 그죠? 소통하는 거는 뭡니까? 목이잖아. 이렇게 해서 수기를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물은 썩는다는 거죠. 그래, 물의 방향성, 물은 흘러나간다. 그죠? 흐른다. 그런데 이제 이 토기로서 억제해주고, 목기로서 소통을 시켜야 된다. 이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목은 뭡니까? 목은 이제 그 각 개인 사주마다 다르겠지만, 그죠? 이 목의 기운으로서 소통을 시켜줘야 된다. 많아서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많은데 토기가 만약에 굉장히 작다. 토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더라. 그러면 이 토는 물에 섞여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 상생상극론은 거의 1대1 대등할 때 이 조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정히 생하기도 하고 또 적당히 극하기도 하는 것이지, 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전제를 보면은 수기가 많다. 그런데 목기가 약하다. 약하게 뭐 하나가 있더라. 그러면 이 목은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물에서 떠다녀야 되거든요. 떠다녀 흘려나가야 된다. 그러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 목이 내가 목일간자일 수도 있고 목이 내 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이 정착하지를 못한다고 떠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사주 속에서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만약에 이게 수기가 강하면 또 반대편에 야가 극하는 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극하는 글자는 화죠. 수극화 한다겠죠. 수극화니까. 그럼 화기는 어떠세요? 불은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수기가 많으면. 다양하게. 그러면 우리 해석을 의해야 됩니까? 수기가 많아서 왕한 거는 좋겠지만, 그죠? 그럼 수는 생각, 지혜라 했잖아. 지혜를 뜻하고, 지혜는 결국 머리에서 나오는 거래. 생각이 많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이 많으면은, 목기는 행동이잖아, 행동. 생각 많고 행동은 못한다. 이거잖아요. 행동은 못한다. 행동하고 양의 기운은 목하잖아. 양의 기운이 수기가 강함으로 인해서 양의 기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의 기운을 중용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목과 화의 기운으로서 당연히 토기도 있겠지만, 그죠?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제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생상극을 우리 삶의 지혜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내 사주 속에는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는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이미 인생의 사주 8자 8글자를 태어나면서 가졌잖아, 이미. 그러면 나의 장단점이 사주 8글자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그러면서 내가 아주 내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8글자를 보면. 그런 경우 많으면 내가 뭘 하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생각만 있고 아이디어만 잔뜩 가 있는데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논리잖아요. 목기가 약한 경우. 머리 많이 갖고 있는데 못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삶의 지혜를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상생상극론은 사실 여기 이제 조금 더 내가 매번 나가면서 진도가 나가면서 반복되게 나가면서 이제 확대 해석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 이제 오행의 일남 속성표가 나오네. 상생상극론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 이제 지금 여기서 또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오행의 그 속성 일람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초 과정에서는 상생상극론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합형충파해라고 있습니다. 천간에 이제 이 그 지지의 합형충 뭐 원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내 추가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